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가입니다. 오늘은요, 부등식을 학습하는 첫 날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생활 속에서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양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양에 대한 개념을 다룰 때 쓰이는 수학적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3페이지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이 페이지를 잠시 잘 보시면요. 탄소 발자국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53페이지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두 번째 수행평가 할 때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뜻과 성질인데요.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얘들아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조그만 사과가 있고 엄청나게 큰 사과가 있어. 근데 너네가 지금 정말 많이 배고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 그럼 너네 조그만 사과를 먹을 거야? 큰 사과를 먹을 거야? 그치? 큰 사과를 먹겠지,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초딩 때 배웠었던 건데, 여기 지금 뭐 크다 작다의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꺽쇠 표시를 했었었는데, 큰 쪽에다가 항상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모양이었다. 요렇게 했었던 걸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3이랑 숫자 5랑 이렇게 있으면 5라는 숫자가 훨씬 더 크잖아. 얘가 더 매력적이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이렇게 입을 벌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됐었던 게 초등학교 때 저희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쪽에다가 배운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됐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부호에 관련돼서 부등호에 관련돼서 했던 거였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제 그런 것을 읽기, 부등식을 읽기가 이제 목적이었는데, 어떤 것이 주인공인가에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이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오라고 하는 것은, 오는 얘가 지금 주어면 크다로 끝나야 돼요. 오는 큰 거야. 누구보다 크냐면 3보다 큰 거야 라고 해주면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는 3이라고 하는 녀석을 주인공으로 두고 싶다. 3은 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 이 입 벌리지 못한 쪽, 즉 작은 쪽이잖아요. 작다로 끝나야 돼요. 끝나려면 누구보다 작냐면 5보다 작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복습 파트였고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서 계속해서 밑에 있는 교과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뭐 주어가 뭐야, 어떤 것에 초점을 뒀어로 나중에 부등식 활용 문제에서 굉장히 헷갈림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입은 큰 쪽에다 벌린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식을 저희가 해석해 줄 때 크다의 그 주어가 누군지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여기 교과서 요 내용인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저희가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지금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요거 너무 지금 어려울 텐데. 일단 3은 작다라고 했으니까 주인공 3이 작은 게 돼야 돼요. 5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야. 어떤 수, 내가 잘 모르겠는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에다 2배를 했어요. 그래서 3만큼을 또 더해줬어요. 그렇게 하면 얘가 지금 주어인 거야. 이렇게 큰 작업들을 하면 7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나타내 주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저희 활용해서 연습할 거니까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 파트에서 저희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부등호가 있어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를 사용해서 어떤 식을 나타냈다면 그걸 부등식이라고 부르더라. 요렇게 한 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지금 수끼리, 수와 문자끼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부등호들이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얘네들은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시험 문제랑 연관되는,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을 바탕으로 중학교 때는 어떠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가, 시험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부등식을 하나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부등식 4x-2가 3x보다는 크다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주어진 녀석들이 과연 해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x에다가 이번에는 1이라는 수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되는지. 여기 x자리에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4 곱하기 1 이렇게 대입을 해서 4 곱하기 1 빼기 2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2라고 하는 게 나오죠. 왼쪽은 좌변이라고 부르는데 잘 안 보인다. 왼쪽은 2라고 하는 숫자가 대입했을 때 나오네요. 오른쪽은 이제 우변이라고 하는데요. 우변 여기 x에다 똑같이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이 돼서 3이 되죠. 그래서 2랑 3이랑 비교하면은 3이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등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야. 즉 x는 1이 될 수 없어 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예요. 3 한번 넣어볼게요. x에다 3 넣어볼게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 빼기 2라는 식이 돼요. 계산해보면 좌변은 10이 나오네요. 여기 우변에다가 3 집어넣으면 3, 3은 9라는 게 돼요. 10과 9를 비교하면 10이 크고 여기 이 방향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얘는 3은 너는 답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저희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x는 뭐뭐뭐뭐 넣어봤을 때 주어진 부등식 뭐 이쪽 방향이야 이런 방향을 참이 되게끔 오케이 맞게끔 되게 하는 그 x값을 해라고 한다는 거죠. 얘네들 지금 계산해 봤더니 원래 주어진 이 방향, 부등호 방향과 일치하게끔 만드는 수가 2개가 있다면 이 두 수를 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어떤 문제들 풀 거면 이 부등식에 해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무조건 주어진 수를 넣어보면 됩니다. 해법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번 문제는요. 저희 활용 파트 할 때 문장제 문제 다루기에서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저희는 2번과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넣어서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조금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x는 3이라고 하는 게 해가 되니? 라고 물어봤죠. 이런 유형은 항상 첫 번째, 대입을 한다. 대입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두 번째, 주어진 부등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게 지금 해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주어진 부등호는 이쪽 방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는 3 여기다 대입하면요. 4 곱하기 3, 5 곱하기 3 해줘야 되고요. 계산해 보면 12에서 1을 빼니까 11이고요. 5, 3은 15니까 계산해 준 거 바탕으로 해보면 부등호가 이렇게 나오죠. 15가 큰 거. 그쵸? 근데 주어진 부등호랑 공교롭게도 일치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는 3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맞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자, 2번 볼게요. x자리에다 3 집어넣읍시다. 곱하기가 생략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은 지금 3, 좌변은 3이고 오른쪽은 12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어져 있는 부등호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x자리에 3을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저희가 숫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너는 5고 너는 5입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5라고 하는 건 5보다 크거나 같다. 크기만 해도 되고 같아도 되고. 근데 지금 어때요? 같다.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맞게끔 되는 겁니다. 네, 3번도 맞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한번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 여기다 이제 5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15가 나오고 계산해보면 방향을 따져보면 이렇게 되죠. 저희가 계산한 방향과 원래 주어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에 1번은 제가 하고요. 3번에 2번은 과제로 나갈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x가 이제 1일 때, 0일 때, 여기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일 때 해가 되는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과연 5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너는 해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x에 제로를 집어넣어 볼게요. 2 곱하기 제로 빼기 3은 마이너스 5. 요렇게 있네요. 아, 이게 마이너스 5였어? 플러스 5가 아니고 이거 마이너스 5래요.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랑 같다. 요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해가 된다라고 고칠게요. 자,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0 빼기 3은 빼기 3이고요. 빼기 5는 빼기 5고요. 그럼 빼기 3이 빼기 5보다 큰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죠? 계속 방향이 같죠? 아, 이거는 크거나 같다가 아니었어? 아, 이거 제가 또 잘못 봤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 x는 1 한번 넣어볼게요. 2 곱하기 1 빼기 3 마이너스 5라고 일단 x자리 1 집어넣고 그 다음 계산을 한번 해보면 2 빼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큰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3번에 1번 제가 요 문제를 이걸 마이너스 5라고 쓴다면서 문제를 풀 때는 크거나 같다로 읽어서 제가 지금 틀렸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잘 써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여기 사이는 곱하기가 이렇게 생략됐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크다, 마이너스 5. 일단 집어넣습니다. 대입을 지금 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 마이너스 1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만큼 또 빼주면 마이너스 5. 5개가 부족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남은 식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주어부터 읽어보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무슨 소리예요? 같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지가 않는 얘기라는 거야. 모순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너는 따라서 해가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저희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랑 같아 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해가 아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x2 집어넣어보면 해가 맞게끔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과정을 만드셔서 한번 풀어보셔서 실시간 과제 창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부등식에 어떤 성질이 있을까인데요. 저희 지금 부등식에 이렇게 있어요. 2가 6보다 작다 라고 하는 부등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등식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같은 수를 더해 볼 거고요. 빼볼 거고요. 곱해 볼 거고요. 나눠 볼 겁니다. 그럼 보세요. 4가 큽니까? 8이 큽니까? 8이 크죠? 부호가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지 않네요. 0이 큰가요? 4가 큰가요? 4가 큰 거 맞죠? 방향이 바뀌지 않네요. 곱하면 4, 곱하면 12, 12가 크네요. 나누면 1, 나누면 3, 3이 크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성질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애초에 맨 처음에 있었던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게 나오죠. 나는 이제는 음수를 곱하거나 한번 나누어 보겠어. 로 한번 또 다른 실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6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2 비교하면 마이너스 4가 크게 됩니다. 나눠보면 2 나누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6 나누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누가 더 커?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의 지금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즉 부등호는요. 어떠한 그 부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음수 혹은 양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부등호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양수 같은 경우는 곱하거나 나누어 주더라도 이렇게 곱하거나 나누어 주더라도 그래도 그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음수 같은 경우를 곱하거나 나누어 주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 결과가 바뀌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노트에다 조금 필기를 해주세요. 노트 필기.
요거는 왜 필기를 하라 그랬냐면 시험에 진짜 맨날 나오는데 맨날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시험 문제에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부등식의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꼭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더하기나 빼기가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가야 돼. 변신했어도 그대로 가야 돼. 그런데 양수를 곱하거나 나눴어도 그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만 외우세요. 음수를 마이너스 붙은 거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그때만 무조건 바뀐다 라는 것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보십시다 한번. 적으셨겠죠? 넘어갈게요. 네, 지금 제가 볼 부분은 1번 부분입니다. 왜 안 올라가지? 안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네, 자 보십시다. 여기서는요, 지금 일단 알려줬어요. 방향이 이거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준 상태에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등호가 바뀔 때는 언제 바뀌냐면 바뀌는 순간만 적어놓읍시다. 너가 바뀌는 순간은 마이너스가 붙은 음수라고 하는 녀석을 곱하거나 나누기 작업을 했을 때만 바뀐다라는 걸 보세요. 어떤 수를 더해도 그대로, 곱해도 그대로, 빼도 그대로예요. 그쵸?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뀐다는데 얘는 양수를 나눴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수를 아무거나 넣어봐. A를 10이라고 넣고 B를 1이라고 넣어서 너네가 여기 A에다 10, B에다 1이라고 넣어서 실제로 계산을 해봐서 어떤 방향인지 찾아도 괜찮아요. 될까요? 네,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 같은 경우는 알려줬어요. 얘들아, 방향이 이쪽 방향인 거야 라고 지금 알려준 상태예요. 음수가 곱해졌거나 나눌 때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죠. 그럼 얘네들은 부등호 부호가 전부 다 바뀌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눈만 뜨면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전 도대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으면 그냥 숫자를 넣으세요, 여기다가. 나 여기 A에다가 1 넣을 거야. B에다가 2 넣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1 곱하고 2 곱해가지고 숫자 계산해서 누가 큰지 너네들이 계산을 해내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물어보는 건 방향만 물어보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3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시정지하시고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3번 시작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볼게요. 3번 조금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내가 봐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숫자를 대입하셔도 돼요. 그래서 A가 작고 B가 크다고 A에다가 나 1 넣어야지, B에다 2 넣어야지 라고 해서 2 곱하기 1, 2 곱하기 2 해서 계산하셔가지고 얘가 지금 더 숫자가 크네 라고 해서 이쪽 방향이네 라고 하는 걸 찾아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는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넘어갔어. 네. 지금 여기 되게 많이 있죠. 그쵸? 요거를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냐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만 줘줬어. 그런데 얘가 보면 2A라고 이렇게 2B라고 똑같은 수가 곱해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똑같이 2라고 하는 수를 곱할게요.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곱하여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죠.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제가 이 더하기 5라는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똑같이 5라고 하는 걸 더해 보겠습니다. 양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부호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갈게요. 원래 A랑 B랑 비교해보면 P가 더 컸었어요. 근데 지금 3번 볼게요. 마이너스를 먼저 지금 곱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A로 마이너스 B로 양변에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곱해진 상태예요. 저희가 음수가 곱하거나 나눠지면 부등호 부호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뀐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바뀐과 동시에 일단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이제 똑같이 이만큼을 이렇게 빼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변에 뭐 수를 더하든 빼든 간에 그 부등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답입니다. 0 헷갈리신다 그러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에다 1, B에다 뭐 3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3 넣어서 계산하셔서 여기 있는 거 구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웁니다. 네, 원래는 A랑 B랑 비교하면은 B가 큰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똑같은 수 4로 나누래요. 4분의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야지만 바뀌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가 양변에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는 순간 이 부등호 부호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맞죠? 거기다가 제가 똑같은 수를 양변에 더합니다. 뭐 이래봤자 부등호 부호는 바뀌지가 않겠죠. 그래서 부등호 부호는 네가 맞아 라고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 2번도 한번 가볼게요. A랑 B랑 비교하면은 A가 작고 B가 큰 녀석이었었는데요. 얘네들 보면은 먼저 숫자 3을 곱했대요. 양수를 곱해봤자 부등호 바뀌지 않고요. 숫자를 빼줬대요. 뭐 숫자를 빼거나 더해봤자 부등호 부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노트 필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노트 필기와 과제는 몇 페이지였었냐면은 55페이지에 3번에 2번 과제까지 마무리해서 저희 실시간 과제방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등식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